원희룡 후보의 막가파식 네거티브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원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다. 송영훈 변호사가 한 방송에 출연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 후보는 과거 사법연수생 시절 실제로 노상방뇨로 입건된 적이 있다고 한다. 1993년 9월 15일 0시 10분경에 서울 성북구 정릉 일동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원희룡 후보와 같은 사법연수원생 한 명이 노상방뇨를 하던 도중에 그걸 나무라던 가게 주인하고 시비가 붙어서 50세의 가게 주인을 폭행을 하고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원 후보는 경찰에서 우리 사법연수생들을 우습게 보느냐라면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피워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등 법률에 관한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막가파식으로 공격하자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을 아끼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당대회를 관전하고 있는 정치 원로들도 원 후보를 나무라고 있는데, 위두훈이 게시판에는 유인태의 말, 원희룡 애가 왜 저리 망가졌나 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원희룡 애가 왜 저리 망가졌나, 조금 전 유인태가 한 말입니다. 참 유능하고 총명했던 정치인이었는데 왜 저리 망가졌는지 하며 개탄하였습니다. 유인태는 민주당 원로입니다. 민주당 인사도 원희룡을 비정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원희룡이 저런 인물이었나 하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정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 원 후보의 오물뿌리기와 도를 지나치자 한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김의겸 전 의원보다 못하다며 날을 세웠다. 한 후보가 본인 입으로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물증을 대라고 말했지만 원 후보는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한 후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들었다. 원 후보는 김 씨보다 못한 것 같다.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정치는 정말 그만둬야 한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 때문에 앞으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원희룡 후보의 막가파식 네거티브에 대한 당내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원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이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있을 수 없는 막말이라며 원 후보를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은 원 후보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며 직격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혈관이 터지도록 링거를 맞으며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과정을 20년 넘게 지켜봐온 당대표 도전자 입에서 어떻게 고의 패배 의혹이 나오나. 제발 이성을 되찾고 당원들이 지켜보는 이 선거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길 부탁한다. 원 후보와 조정훈 의원 등 제가 알기로 한 전 위원장에게 당시 아주 많이 요청하고 다른 후보들보다 더 도움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고의로 총선 지뢰고 했냐느니, 총선 백서에 김건희 여사 문자건을 넣겠다느니, 이런 걸 우린 배은망덕이라고 한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선을 고의로 패배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밑도 끝도 없는 막가파식 네거티브를 펼치자 당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원 후보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인 고동진 의원은 원 후보의 발언이 유권자를 폄훼하는 모욕적인 언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희룡 후보의 이번 발언은 원 후보를 지지했던 지역 유권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힘 후보자와 우리를 지지해준 44.39%의 전국 유권자 노력을 폄훼하는 모욕적인 언사이다. 현실 정치 생태계에서 108일이라는 시간으로 어찌 하나의 정당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을까? 국민들이 원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 오해할 만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화합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 이끄는 길이다. 제발 자중해 주기 바란다. 친윤척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적으로 보낸 문자를 공개해 판을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자 다음으로 꺼내던 카드가 제2연판장이다. 일부 친윤 쪽 인사들은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돌려 한동훈 사퇴 요구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에 원외 당협위원장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혁 위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 하고 계신 걸까요? 이런 파렴치한 해당 행위를 보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은 걸까요? 한동훈을 낙마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보다 상대적 약자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제2의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용서받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통할 것 같습니까?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2연판장 사태가 터지자 인천의 원외 당협위원장인 박상수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노를 표출했다. 간밤에 일어난 제2연판장 사태가 미수로 끝날지도 모른다 한다.
그러나 이미 이들에게 전화를 받은 수많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원외 당협협의회 회장에게 전화를 해왔다. 제2연판장 사태와 윤리위 회부 겁박, 그래봐야 분노만 더 커질 것이다. 윤리위를 아무리 초고속으로 해도 가처분이란 파회법이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 전당대회 선거는 그대로 치러질 것이다. 당원들과 국민들의 분노는 다시 한번 득표율로 증명될 것이다. 애초 문자 익십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사고회로가 신기할 뿐이다. 우리 당은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평소 친하던 분들이라 왜 제2연판장의 길을 선택했는지 차마 전화하여 묻지도 못하겠다. 우리 천목회는 지난 밤샘 토론에서 연판장으로 상징되는 입틀막의 정치를 분명히 반성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배현진 국회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문자 공개와 관련 소신 발언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을 전당대회 득표에 이용하는 이기에 대해 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가 전당대회에서 열쇠를 뒤집어 보겠다고 이런 자해극을 벌인 것인지 그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당의 정무 결정이 대통령 부인이 개인 전화로 보낸 문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상상하게끔 어리석은 장을 함부로 펼쳤다. 영부인의 거취는 1차로 대통령실을 통해서 당 중앙과 협의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대통령실과 공당은 사인간의 친목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영부인까지 마구잡이로 위험한 비방전에 소환하며 아둔한 자해극을 벌이는가? 광장인 채널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닉네임 옆에 도토리 배지가 표시되며 회원 가입으로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